네, 안녕하십니까. 채무주식의 임도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나오션. 자, 현재 시장의 조선업들의 전망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들이 최신화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 구간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이 윗구간대 매물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올지 아니면 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하나오션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모멘텀이 나왔는지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다, 하나오션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폴란드에서도 차세대 잠수함에 대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이전에 하나오션이 이게 무산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최신화된 내용에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상 파트너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오션으로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이 특수선 쪽, 특히나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이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5월 그리고 6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죠? 바로 캐나다 잠수함의 최종 업체 선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폴란드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게 돼버리면 이번에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높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하나오션의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호재 내용이 나오게 되면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두 가지 본질적인 내용이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실적과 그리고 수주 내용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특히나 이번에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오션은 25년도 3분기서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어땠죠?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6년 이 컨센서스 전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작년 3분기, 4분기 낮아졌던 기대감을 반전시킬 수 있다. 자, 실적 발표까지 얼마나 남았죠? 6일밖에 안 남았죠. 지금 4월 27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다음 주 이 실적 발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현재 지속적으로 최신화된 데이터들을 구독자분들이 확인하셔야지,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좀 더 실으면서, 그런데 만약에 시장 기대치보다 못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겠죠? 이 조정과 횡보가 호재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될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인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금 영업이익이 4,200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어떤 곳은 영업이익 3,500억 원, 1분기는 다소 아쉬울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대부분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실적 발표 전에 그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돼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하나오션처럼 지금 전망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주가에 미리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추세가 결정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수주 현황은 어떤지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 3월 말 기준으로 약 18억 달러의 수주 성과를 달성해 냈거든요. 근데 1분기 이게 엄청난 수주를 해냈다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2분기에 지금 이 특수선 쪽, 특히나 이제 군함이라든지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 이외에 상선 쪽에서 어떤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도 있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중동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LNG 그리고 탱커선에 대한 발주 문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이어서 바로 이 가스선에 대한 발주 문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누적 수주가 100억 달러 초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효하다. 근데 수주라는 게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플랫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분기에 몰려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분기가 바로 2분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거죠. 이번에 실적 발표도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특수선 쪽, 특히나 캐나다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폴란드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번 높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세 번째 2분기 실질적인 수주 내용들, 특히나 상선 쪽에 있어서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5만 원대 저항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본질적인 추세, 이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1차적으로 구독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실적 발표에 있어서의 데이터들, 컨센서스 전망이라든지 외국인 기관의 전망치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5월 그리고 6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 이렇게 하나오션의 호재들을 미리미리 정리해두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본업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전망치에 대한 확인이 늦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꾸준하게 구독자분들에게 타점과 연관시켜서 잡아드리고 있고, 자, 작년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도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이 겹쳤을 때도 결국에 제가 14만원, 15만원대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 잘 잡아드렸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 더 간다라고 많이 외치셨거든요. 근데 저는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이 호재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봤을 때 14만원, 15만원대 고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번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15만원대 구간 잡아드렸고 2월 말, 3월 초에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도 지속적으로 15만원 초반 구간에서는 매도 유지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오션의 기존의 이 고점들 여태 놓치지 않고 잡아들여 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이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모멘텀과 수주 내용들, 구독자분들에게 최신화된 내용 꾸준하게 올려드릴 거고, 자, 이를 바탕으로 이 목표가에 대한 타점 역시 자, 이번에도 잘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 자,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가 신청 간편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텐데, 거기에 한화라고 두 글자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링크가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전에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도 소통방 입장 못 하신 분들은 자, 화면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자, 한화라고 직접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누누하게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결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주라든지 이 모멘텀에 있어서의 체크를 꾸준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특히나 외신 쪽에 나오는 내용부터 이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전망치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가장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선업뿐만이 아니고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꾸준하게 강조드리는 놓치면 안 되는 변화의 흐름이 무엇이죠? 바로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 핵심적인 신호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반도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죠? 자, 바로 HBM4에 이어서 7세대 HBM까지 이 모멘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를 구독자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작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HBM3, HBM3 2단이 이슈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었죠? SK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고 이 HBM 수혜 종목에 있어서 바로 이 템버거 종목들이 엄청나게 탄생했었죠. 자,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고 HBM4와 그리고 HBM4 2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7세대 HBM에 있어서의 수혜 종목이 바로 이 템버거 종목이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HBM4 핵심 수혜 종목까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 종목까지 꼭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HBM4 시장을 잡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 바로 세계 최초 양산을 시작했죠. 자, 이제 다시 한번 템버거 종목이 탄생할 시점이 왔습니다. 작년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BM3 수혜 종목들이 10배, 15배 폭등할 때 구경만 하다가 놓치신 분들 많죠. 그런데 지금 그때와 똑같은 아니면 더 강력한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냉정하게 보시면 과거에 SK 하이닉스가 HBM3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수혜 종목들만 미친 듯이 올라갔죠. 자, 하지만 이제는 드디어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패권을 쥐기 위해서 손 잡아야 하는 핵심적인 기업이 한 곳이 있거든요. 왜 이 기업일까요? 정답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바로 삼성전자 4 패키징의 핵심적인 키를 주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죠.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PU 신제품 루빈에 납품하기 직전이죠. 여기서 승부를 가르는 건 바로 이 적층 기술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6층짜리 건물을 현재의 12층까지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실적이죠. 자, 올해 이미 50%
12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폭발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정확히 그 조건을 갖췄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이죠. 자,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자,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 구간이 좀 나왔죠. 근데 최근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자, 바닥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자, 본격적인 상승 스타트 전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수익은 준비된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죠. 제가 작년 10월달 이 로봇 섹터 바닥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휴림 로봇 3,000원 구간 잡아보자. 결국에 데이터대로 흘러가면서 결국에 26,000원까지 갔었습니다. 당시에 저와 같이 대응 전략 세우셨던 분들 엄청난 흐름 만끽하셨죠. 그래서 이 로봇주의 다음 타자 바로 HBM 핵심 수혜 종목, 이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종목의 차트적인 패턴 그리고 수급 현황이 이 로봇주의 급등 직전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 종목의 구체적인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가, 이 분석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수하실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놓치고 후회하셨던 분들, 이번에도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